이민수의 경제토크 IM증권 이창환 영업이사님 오셨는데요. 유럽에서의 판도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또 선전이 기대되면서 또 여러 좀 리스크 요인들도 있는데요. 탄소 배출 규제 관련한 얘기로 해서 국내 업체들의 기회 요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원래 유로존 EU가 탄소 배출이나 이런 걸 굉장히 세게 강화하려다가 최근에 보면 이제 자기들이 처음에 설정한 목표까지는 좀 못 가면서 조금 이제 루스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올해까지 21년부터 24년까지 네. 올해까지의 기준보다 탄소 배출 기준보다 내년부터 29년까지의 그 탄소 배출 타겟팅이 확 줄어드니까 그 21년부터 24년까지 그 킬로미터당 그 118g 정도의 수준의 이제 탄소 배출을 허용했다고 하면은 네. 내년부터는 이게 93g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든다는 그게 거죠. 29년까지 네.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안 지키면 엄청난 이제 뭐 벌금, 뭐 규제 이런 걸 내야 된다고 그리고 하셨고. 이제 그 2030년부터 2034년까지는 또 49g을 해서 내년 대비 또 절반 가량 줄어들고요. 네. 2035년에는 탄소 제로.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면 이제 올해보다 내년도에 이제 그 탄소 배출 규칙이 확 내려가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게 되면 대규모 또 벌금 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내연기관차 생산을 줄이고 전기차 생산 늘리겠다고 하는 거고요. 전기차 생산 그 신차 생산 비중을 올해 2배 이상 올려야 됩니다. 스텔란티스는 그래야지만 그런 이제 이런 그 규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그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정치적인 지형으로 있어서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업체들이 죽겠다. 이런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항상. 그게 이제 네. 그거를 이제 기대를 접어야 되죠. 그런 기대를 그래요? 접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원하는 뭐 국민당 그룹 EPP를 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35년까지의 그 탄소 배출 제로를 뭐 완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네. 그 EU 위원회에서는 아주 그냥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 자동차 그 탄소 배출 규제 완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다고 네. 단호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EPP에서는 내년부터 강화되는 이런 그 캠페인에 대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위원회에서는 아주 그냥 단호하게 우린 그럴 생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25년부터 이제 그 탄소 규제 충족했는지를 앞으로는 그 아주 강하게 하는데 이제 그 EPP는 이걸 3년 평균을 하자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마 안 될 거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거 단호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네. 또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그 전기차가 잘 안 팔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그 헌법에 걸려가지고 그 코로나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이게 헌법에 문제돼서 이제 중단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독일 수상도 그 EU 전체에 그 전기차 보조금 도입 주장하고 있고 독일도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지금 다시 재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는데 내년에 독일이 그 조기 선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 완성차 쪽에 지금 워낙 지금 독일 완성차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완성차 기업들한테 자꾸 조음을 해야지 일자리도 올라가고 경제도 좀 살아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힐츠 총리가 그 선거를 위해서라도 아마 그 보조금 정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 가능성이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탄소 규제 배출 규제에 대한 강화가 결국에는 그 전기차의 전체 시장의 성장을 이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걸 갑자기 늘려야 되는 거단 말이죠. 전기차를.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의 전기차 기업이라든가 배터리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현대차랑 기아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소외가 될 것이고 LG 에너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SK온 같은 경우도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보여집니다. 관련된 뉴스는 최근에 좀 많이 12월달에 많이 나왔는데 네. 이유는 최근에 보면 노스볼트 파산 얘기처럼 유럽의 경쟁력이 있는 배터리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 ACC 같은 기업들 그래도 계속 하겠다고 하지만은 그런 이제 이런 경쟁력 있는 배터리사가 적기 때문에 중고업체들 좀 어떻게 진출하려고 막 시도를 하고 있고 국내 배터리 해외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 시장을 어느 정도 다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절호의 찬스가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대랑 기아차가 지금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을
확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최근에 EV3가 이제 유럽에 진출했는데 네. 잘 팔립니다. 음. 국내에서도 지금 전기차 판매 1위가 차량이 이제 EV3고요. 2위가 이제 그 캐스퍼 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그 테슬라 모델 Y 이렇게 정도가 있는데 아마 EV3 같은 경우라든가 그 현대차가 이제 그 캐스퍼를 전기차 모델로 바꾼 유럽형을 바꾼 게 인스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팔릴 가능성이 높고 특히 EV3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3년 정도까지는 동급에서는 적수가 없다라고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도 기아차도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 비율을 올려야 되죠. 왜냐하면 규제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경쟁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전기차를 유럽에서 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지금 관세로서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정말 절호의 찬스가 현대기아차한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이산화탄소 규제 때문에 유럽 전기차는 내년부터 다시 급성장으로 간다. 그리고 또 이제 보조금 정책도 부활하면서 성장을 갔을 때 이런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게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좀 좋은 기회를 잡은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국내 그런 이런 유럽의 CO2 규제 강화가 바로 국내 배터리 산업과 전기차 기업들의 새로운 동력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준비 그만큼 해야겠죠. 경쟁력을 강화하고 폼팩터도 개발하고 이제 업체들이 LFP 같은 원하면 그것도 맞춰주고 그래서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고 이러한 그 탄소 배출 규제 유럽에서 강화는 이게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또 새로운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만한 이슈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그 전기차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촉매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로존이 기대감이 크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업체들이 자기 시장에서 사회주니까 드라이브해서 이제 가고 있는 거고 미국은 사실은 이제 미국이 중국을 막아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죠 수혜를 받고 유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좀 각축전이잖아요. 네, 각 해볼 만한 곳이고 규제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탄소 배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그대로 강화한다고 하면 전기차 업체 국내 2차 전지주들에게는 수혜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떤 기업이 1차적으로 수혜가 큽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네. 유럽 쪽 가동률이 안 좋아서 지금 올해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그 가동률이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의 회복의 그 요인도 되지만 가장 큰 수혜는 배터리 쪽에서 삼성 SDI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삼성 SDI의 그 유럽 그 시장 비중이 유럽 전체 매출 비중의 그 40%를 차지하거든요. 그 삼성 SDI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 이제 그 유럽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이기 때문에 네. 가장 수익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죠.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는 그만큼 탄소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만약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매기 때문에 그 기업 보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트럼프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연비 규제 문제 때문에 그 막대한 벌금 때문에 이제 전기차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도 지금 상계 관세 부과 때문에 최근에 중국 전기차의 그 EU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대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는 있지만 이게 어쨌든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이 이제 관세 문제 때문에 약화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탄소 배출에서 유럽의 성장이 된다면은 그만큼 유럽 비중이 가장 높은 SDI가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고 거기에 관련 밸류 체인이 좋을 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역시도 그래서 이제 그 SDI의 그 수혜 강도가 제일 크다라고 해서 최근에 그래서 뭐 그 이후의 탄소 배출 규제 때문에 웃고 있는 삼성 SDI 뭐 이런 기사도 나올 정도로 SDI 수혜가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그 최대 뭐 45.3% 관세 때문에 그 하이브리드를 좀 더 늘리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는 지금 관세를 그 영향을 안 받고 있거든요. 전기차에 대해서만 그 45.3% 관세를 하는데 보통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주로 좀 더 최근에 판매가 늘어나는데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전기차 대비해서는 배터리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거의 8분의 1, 10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배터리가 판매가 늘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금 그 같은 기간 그 11월 달에 보니까 대체로 이제 중국의 그러니까 올해 1분기 그러니까 최근에 그 흐름이 지금 전기차 그 수출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 관세 문제 때문에 대신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 오르면서 그러니까 유럽 쪽에 보니까 좀 팔리는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국내로도 좀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그 전기차가 더 들어가는 그 전기차가 분명히 관세 영역을 좀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좀 네. 입증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배터리 업체는 그렇고요. 자동차 업체들은 어때요? 국내 업체들이 만약에 뭐 현기차가 이제 북미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그죠? 네. 유럽 쪽에서 현기차의 역할은 아까 이제 EV3를 잘 팔린다고 하셨는데. 네. 그 현대차가 최근에 그래서 7년 만에 그 범유럽 딜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시장 공략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의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7년 만이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그 바르셀로나에서 그 유럽 34개국이랑 법인 관계자 2,500명을 모아놓고서 그 2024 범유럽 딜러 대회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이전 전기차가 이제 기존에 2035년까지 전기차 완전 전환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일단 이거는 유지를 하는데 다만 향후 10년간은 하이브리드랑 내연기관차 등에서 그 현지 수요에 맞게끔 해가지고 유연하게 공급하겠다라는 계획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유럽의 전기차 캐즈 뭐 일시적인 수요 전환은 분명히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의 그 아까 말씀드린 연비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차원도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가 이제 자신이 붙었습니다. 이제 현대기아차가 지금 그 본인 그 회사의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자신감이 있는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다시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지금 선회를 했고 네. 그리고 얼마 이제 전에 이제 중국에 투자한다 1조 원 투자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비아디라든가 뭐 중국 업체들 막 그 국내에 들어왔는데 지금 얼마 전에 그 유튜버들 그 80팀인가 그 비아디 갔다 본사 갔다 왔습니까? 네. 가서 막 비아디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차가 지금 비아디를 무서워하지 않고 있거든요. 비아디에 대해서 뭐 두려워하거나 이런 우려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 어쨌든 관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배터리 여권법 이런 것 때문에 그 향후에 이제 내년부터는 중국 전기차의 어떤 점유율 하락 그 이탈이 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를 지금 파고드는 거고요. EU의 점유율이 중국 전기차가 여기서 그 이제 순수 중국 브랜드 외에도 중국에서 생산되는 해외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포함하게 되면은 한 21%까지 올라가는데 뭐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들 그런 차량들이 이제 급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EU 관세 부과 대상에 제외됐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거죠. 그거 거기 측면에서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원가 경쟁력을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차도 더 좋다. 그러면 다 여기 경쟁력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유럽 중국산 자동차의 유럽 점유율이 지금 하락하는 시점에서 지금 현대차가 아주 적절하게 지금 여기를 파고든 거죠. 틈새적으로 딱 공략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이브리드 차량의 그 상강세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지금 하이브리드 쪽으로 약간 선회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전기차 쪽에서는 지금 아마 현대차가 굉장히 점유율을 크게 올릴 수 있는 빠르고 크게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최근에 그 뉴스들 보면은 EU와 중국 간에 그 관세 협상 같은 막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이유가 아무래도 그 트럼프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몇 달간 중국과 EU 간에 그 자꾸 중국 쪽 리수가 뭐 기술적인 협의가 됐다 막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뉴스를 막 뿌리는데 실제로는 얘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협상이 중단된 상태고 중국이 뭔가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중단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복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게 문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의 등장 그 재집권 이후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뇌관인데, 그러니까 EU에서 그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드론 공장에서 러시아 군용 항공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첩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독일과 네덜란드 이런 EU 주국들이 정보기관을 통해서 증거를 여러 수집해가지고 중국 쪽에 해명 요청한 상태인데 그리고 EU와 유럽 15개국이 베이징에 공동 그 외교사원을 보냈는데 지금 아직 중국이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중단됐어요.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EU의 쪽에 그 외교관이 중국이 자꾸 이제 사실 이런 관세 문제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나온 것도 있어요. 중국이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러시아의 편을 드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중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중립이 아닌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치명적인 지원을 하지 않다고 중국이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나온 거죠. 군용 그 항공기는 다른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협상이 중단이 됐고요. 또 이제 그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양쪽 다 좀 눈치를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특히나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 중단한다고 하다 보니까 EU 쪽에서도 트럼프와의 어떤 협상을 좀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중국도 지금 그 EU 쪽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내부적으로 지금 그 EU 관련 뭐 정당이라든가 뭐 EU 관련 기관 쪽에 싱크탱크 관련들과 접촉을 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우크라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드론 그 러시아 군용 항공기 제조하는 거 중국에서 그리고 그 트럼프의 재집권이 어떤 그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빨리 지금 트럼프가 EU랑 중국에 모두 관세를 부과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협상이 중단돼서 그럼 당분간 관세는 계속 유지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런 현대차나 뭐 K배터리 쪽에는 여전히 관세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에 맞춰서 그 중국 업체들이 최근에 뭐 어젠가 그저께 그 스텔란티스가 CATL과 같이 손잡아서 유럽 공장 스페인에 합작 공장 짓겠다고 했고 그게 이제 LFP 배터리 공장 짓겠다고 했는데요. 요게 맞춰서 또 최근에 이제 비아디도 뭐 튀르키에다가 공장 짓겠다고 했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이제 관세를 피해서 현지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거죠. 이 회사도 얘기하는 건 그거죠. 공정하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와서 공장을 져라, 현재 지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그동안 늘었던 뭐 보조금이라든가 낮은 인건비, 저렴한 그 땅값 뭐 그런 것도 공장 임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혜택, 싼 전기료 네. 이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없게 되니까 그만큼 원가 경기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다면은 그러니까 자꾸 이제 관세 장벽을 뚫고선 중국 전기차랑 그 중국 배터리가 유럽을 장악해서 국내한테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라든가 전기차가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현지보다도 현지 가서 지으려면 짓고 나서 수율을 올리는 기간에도 또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다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데 현지에서 짓지 않는 게 더 나아요. 하지만 지금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또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K배터리 쪽에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좀 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확실한 거는 원가 경쟁력이 중국이 예전 같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EU에서의 탄소 배출권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과 함께 국내 2차 전지 업체 그리고 자동차 업체, 뭐 자동차에 뭐 현대기아차니까 수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창환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